여성의 인생에는 폭풍절의 고요와도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단 한마디, 단 한 구절이 메아리치며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심장이 멈춘 듯하다가 곧 새로운 귀를 먹먹하게 하는 힘으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모든 꿈, 모든 희망, 모든 비밀스러운 기대가 갑자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의 목소리, 한 가지 약속.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따스하고 황금빛으로 가득 차고 그녀는 이것이 평생을 기다려온 행복한 결말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함월경에 휩쓸리지 않는 당신 안의 현명하고 오래된 자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평생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미로를 연구했던 그가 바로 이 순간 당신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말에 너무 서둘러 기뻐하지 마세요. 말은 그저 가면일 뿐이며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쓰는 페르소나입니다. 진실은 그가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둠 속에서 기꺼이 보려는 것에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대화는 결승선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이 갈림길에서 한 남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서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종종 그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고 이곳에 왔으며 두 영혼의 깊은 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요구하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 압력에 떠밀려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상적인 약혼자라는 가면을 쓴 채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임무, 당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신성한 의무는 이 둘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의 실수는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실망의 눈물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년의 세월로 측정됩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외관을 유지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허함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게 낯선 두 사람이 조용히 절망하는 세월이 흐릅니다. 융은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의지로 살지 못한 삶, 진실을 보기를 거부한 것, 그리고 자신의 나를 배신한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신문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미묘하게 진단하는 예술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질문 그 이상을 드릴 것입니다. 융의 지혜로 날카롭게 다듬어진 심리적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용에게 담근 시험지처럼 여러분의 남자가 가진 진짜 의도를 드러내줄 단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게 만들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그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를 거짓말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두 사람 모두에게 명확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달콤한 환상을 버리고 쓰지만 치유가 되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남성 심리의 깊은 곳으로 떠나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자신들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 위에 세워집니다. 데이트, 일부, 심리적 준비. 왜 말은 안개와 같은가? 데이트, 질문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질문이 던져질 토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 특히 강한 감정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는 마치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케이크와 같아서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것은 얇은 설탕 장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융은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사회적 가면, 즉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좋은 직원, 충실한 친구, 다정한 아들, 그리고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페르소나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거짓은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가면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더 이상 그것을 진짜 자신의 얼굴, 즉 자기 자신과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남자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깊고 의미 있는 결합을 추구하는 진정한 나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나이가 되면 괜찮은 남자는 결혼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 안정, 성숙의 증거다라는 사회적 대본을 연기하는 그의 페르소나일까요? 그는 자신의 의식이 이 역할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옳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 이미지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망 뒤에는 결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의 준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해 차트를 모두 공부했고 모든 별자리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출항 전에 인상적인 연설도 할 수 있지만 실제 폭풍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선장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지식은 이론적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선장 유니폼이지만 그의 자아는 한 번도 차가운 파도나 바람의 굉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남자의 첨언은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는 완벽해 보이지만 첫 번째 진짜 실현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배를 타고 떠나는 크루즈 여행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페르소나에게 결혼은 하나의 지위이고 아름다운 의식이며 외적인 속성들, 집, 자녀, 함께하는 휴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아에게 결혼은 두 영혼이 가장 복잡한 상호작용에 들어가 서로를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가득한 길입니다. 그림자는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내면에 억압하는 모든 것,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 우리의 분노, 두려움, 질투, 이기심, 게으름, 불안함을 의미합니다. 페르소나로 살아가는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미래 이야기는 마치 천국을 홍보하는 브로셔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벽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투지 않을 거예요. 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는 현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상상 속에서도 당신에게 환상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부정하는 데 기발한 결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오는 남자는 자신의 그림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갈등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염원한 해사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폭풍이 몰아칠 때 곁에 있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배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지만 수평선이 빗장벽에 가려져 있을 때조차도 돛을 고치고 키를 잡는 방법을 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또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페르소나는 언제나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고 대본에 따라 응, 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질문을 페르소나를 우회하여 자아에게 직접 바토록 만들어 자아가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반드시 그림자, 섀도우의 주제를 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에 대한 태도가 남자의 몸을 가진 소년과 성숙한 개인을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단순히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아름다운 가면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티가 끝나고 인생이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 그 가면은 벗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직 공허함만 있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도 당신도 책임질 수 없는 겁에 질린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융이 말했듯
개인적인 지옥의 시작입니다. 별표 2부 질문을 던질 때의 마음가짐. 별표 이제 심리적 배경을 이해했으니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측면, 즉 당신의 내면 상태로 넘어가 봅시다. 이 질문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나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와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고 눈빛에 애원하는 기색이 담긴 채로 이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지면 또다시 당신을 달래기 위한 답변, 즉 페르소나의 답변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사랑이 넘치며 흔들림 없는 온전함의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미 스스로 행복한 여성의 상태에서 말입니다. 결혼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자신의 세계를 또 다른 충만한 세계와 나누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의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 순간에는 또한 자신의 페르소나, 즉 행복을 쫓아낼까 두려워 불편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예비 신부의 가면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당신은 속삭일 것입니다. 조용히 해, 동의해, 착하게 굴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순간적인 욕망보다도 더 큰 지혜를 지닌 내면의 여왕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원형, 즉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간청자의 원형입니다.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그녀의 모든 태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 주세요. 저를 안심시켜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그녀의 에너지는 집착적입니다. 그것은 약합니다. 남자는 이런 기호를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검사, 기소자의 원형입니다. 그녀는 질문을 비난하듯 신문하듯이 던집니다. 정말 확신해? 준비됐어? 증명해봐. 그녀의 에너지는 공격적이고 의심이 많습니다. 이에 남자는 마음을 닫거나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고 진솔한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이 아니라 오직 그의 방어기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왕의 원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 배우자 후보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왕국은 그녀 자신의 영혼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그녀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애정을 느끼고 어쩌면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충성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즉, 그녀 자신의 온전함과 미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왕자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 더 나아가 통치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내면의 여왕을 구현한다는 것은 당신 안의 왕좌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침착함이 곧 당신의 홀입니다. 당신의 자립심이 당신의 보주입니다. 여왕은 부산스럽게 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합니다. 대화 중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의 영역이자 성찰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오만함이나 냉정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기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말을 할 때 당신의 질문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수준, 즉 정직함과 깊이, 그리고 상호 책임의 수준으로 초대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자립 상태입니다. 욤은 이것을 성공적인 개별화 과정,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의 결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시선은 맑으며 에너지는 집착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당신은 묻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함께 미래를 바라보자고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관계의 역동을 바꿉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상태를 당신 안에서 찾아보세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 안에서 지지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가치와 성취, 그와 만나기 전의 삶, 그리고 만약 길이 갈라진다 해도 앞으로 살아갈 당신의 삶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발밑에 단단한 땅이 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직 이 내면의 힘과 평온함에서만 이 중요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청원이 아닌 여왕의 에너지라면 그는 미리 준비한 대답으로는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별표 3부 리트머스 테스트 질문. 자이트.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둘만이 함께 있는 시간이죠. 분위기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합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미래에 대해,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말을 따뜻하게, 그러나 그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도록 두고 잠시 침묵한 뒤 부드럽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비난 없이, 진심 어린 깊은 호기심으로 차분하게 말합니다. 다이토, 우리의 삶을 함께 한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지 말해줄래요? 우리가 함께 겪게 될 어두운 순간들, 어려움, 갈등, 서로에게 지칠 때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결합에서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이토. 이렇게 예리한 질문의 각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살펴봅시다. 다이토. 우리의 삶을 함께 한다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모습일지 말해줄래요? 다이토. 이 첫 번째 문장은 부드럽게 환상에서 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당신은 그의 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달의 반대편도 보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성숙함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과연 반짝이는 그림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 문장은 장밋빛 안경을 벗고 앞길을 목적지만이 아니라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 강, 사막까지 표시된 지도처럼 바라보자는 초대입니다. 다이토. 우리가 함께 겪게 될 그림자들, 어려움, 갈등, 그리고 서로에게 지칠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이토. 이것이 바로 질문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대화 속의 그림자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 갈등, 그리고 가장 대담하게는 서로에게 지쳐가는 것까지 모든 것을 그 이름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준비되지 않은 의식에 참모를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페르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서로에게 지치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자아는 이것이 모든 장기적인 관계에서 불가피한 단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일상, 가정생활, 위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열정이 아니라 감정이 무뎌지고 짜증이 쌓여도 머무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이토. 이 관계에서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별표. 이 부분은 그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그가 두려운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허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그가 자신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바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을 알고 그것을 직시합니다. 다이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별표. 마지막 화음입니다. 이 질문은 대화를 수동적인 두려움에서 능동적인 책임감으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과 관계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가 사랑이나 운명, 혹은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나요? 이 질문은 그의 개인적인 기여, 그의 자원,
그리고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지 마세요. 힌트를 주지 마세요. 침묵을 채우지 마세요. 따뜻하고 수용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관찰하세요. 그의 말, 침묵, 몸짓 언어를 관찰하세요. 왜냐하면 대답은 그가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터, 4부, 답변 해독하기. 행간을 읽기. 타이터, 이제 우리는 진단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답변은 다양할 수 있지만 대략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답변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분석하라고 가르칩니다. 별표. 첫 번째 유형, 페르소나의 답변, 위험 신호. 타이터. 만약 그의 페르소나가 당신의 질문에 답한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방어적 태도와 평가절하입니다. 페르소나가 그림자와 마주했을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반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생각들은 뭐야? 왜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이 순간을 즐기면 안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다 잘 될 거야. 용식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전형적인 회피입니다. 그가 단순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질문을 자신의 완벽한 세계관, 즉 자신의 가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당신을 부정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삶이라는 연극의 관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을 확인받고 싶어하며 현실을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는 배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보한 말들과 선투적인 표현들, 그가 대답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의 대답은 공허하고 미리 준비된 문구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있지. 중요한 건 사랑과 상호 이해야. 우리는 대화하고 서로를 지지할 거야. 감정이 있다면 모든 건 해결할 수 있어. 융의 분석. 듣기에는 좋지만 이 말들에는 구체성이 없고 개인적인 성찰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운의 깊은 곳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 화려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두려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인 범주로 말합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올바른 말을 잘 배웠지만 그 말 뒤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내면의 준비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의 에너지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말들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영원한 천년의 원형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우리는 모든 걸 함께 해결할 거야. 당신은 정말 현명하니까 당신이 도와줄 거야. 융의 분석. 이것은 미묘한 조작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칭찬을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책임을 은근히 당신에게 떠맡깁니다. 융은 이런 유형의 남성을 순수 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지만 일상이나 책임, 그리고 어떤 형태의 제약을 생각만 해도 당황합니다. 그는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을 칭찬하며 거친 현실로부터 보호해줄 위대한 어머니, 즉 마그나 마테르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이 원념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에서는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지혜로 이 관계를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는 완전한 소진의 길이고 그에게는 유아퇴행의 길입니다. 타이터. 질문의 핵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타이터. 그는 그림자와 두려움에 관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우리는 여행도 하고 예쁜 아이들도 낳고
집도 지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돌볼게요.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융의 분석. 이것은 겸직되고 융통성 없는 페르소나의 신호입니다. 그의 점신은 현실과 부딪히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위협이 되는 모든 정보를 그냥 억압해버립니다. 그는 당신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을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 속 세계에 살며 그 세계를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결합은 눈과 귀를 닫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면서 앞에 천국이 있다고 당신을 안심시키는 사람과의 결합입니다. 공격적인 반격. 왜 그런 질문을 해? 나를 믿지 못하겠어? 오히려 내가 문제와 두려움을 가진 거 아니야? 융식 분석. 이것이 가장 명확한 적신호입니다. 페르소나가 궁지에 몰려 더 이상 다른 논리를 찾지 못할 때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그는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과하고 질문을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한 조잡한 조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남자는 결혼의 준비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적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타이틀. 페르소나의 대답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신호들. 결표. 시선을 자주 피하거나 신경질적인 미소, 받친 자세, 팔짱을 끼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화제를 바꾸려 하거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결론. 만약 이런 종류의 답변을 받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일 뿐만 아니라 이 결합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심각한 이유입니다. 그가 결혼에 대해 하는 말은 아마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일종의 의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어쩌면 앞으로도 결코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표. 두 번째 유형. 자기 자신의 대답. 타이틀.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답변, 성숙하고 온전한 남자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이 페르소나의 답변처럼 아름답거나 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의 것입니다. 타이틀. A. 멈춤과 성찰. 타이틀.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문구로 서둘러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할 것입니다. 이 멈춤의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그의 의식은 내면 자신의 진짜 경험과 두려움으로 향합니다.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그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별표. 현실에 대한 인정과 그림자 별표. 타이틀. 그의 대답은 당신에게 동의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공정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는 갈등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잠재적인 문제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네, 제가 피곤할 때 참을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안으로 스스로를 가둘 때도 있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서로에게 지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순간에는 아마도 서로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지나친 배려로 숨막히게 하지 않는 것이요. 융식 분석.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는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심리적 성숙의 신호입니다. 그는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안에만 담아두었고 그게 긴장으로 이어졌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은 깊은 자기 성찰의 신호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솔직한 인정. 두려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그의 개인적이고 진실된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없을까 봐요. 또는 일상이 로맨스를 죽일까 봐요. 또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실망시켜서 당신이 저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될까 봐요. 또는 책임감의 무게 자체가 저를 두렵게 해요. 더 이상 저 자신만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요.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융 심리학적 분석,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큰 내적 강함의 신호입니다. 그는 완벽한 남자의 가면에 자신의 자존감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의 일부를 기꺼이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하고 깊은 친밀감의 토대입니다. 그는 슈퍼히어로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 인간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 책임감, 자신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1인칭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겸정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성격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협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융 분석, 그는 책임을 집니다. 그는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노력, 즉 일로 봅니다. 그는 당신이라 추상적인 우리가 아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관계에 자신의 개인적인 자원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봉사이자 행동이며 내일의 선택임을 이해합니다. 타이틀, 자아의 대답에 대한 비언어적 신호들. 타이틀, 직접적이고 차분한 시선, 열린 자세. 그는 당신의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할 수 있지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매혹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질을 당신과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 만약 이런 대답을 받았다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성숙하고 의식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결혼에 대한 말은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 결합의 대가와 가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천국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인생의 모든 시련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입니다. 타이틀. 세 번째 유형, 혼합된 대답. 타이틀. 이것이 해석하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숙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남자의 대답입니다. 그의 자아는 깨어나고 있지만 페르소나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의 대답은 두 극 사이를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 익숙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진부한 말이나 일반적인 표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지함과 차분함을 느끼고 나면 그는 노력을 기울여 좀 더 솔직하게 대답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할 거야. 이것은 페르소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당신의 차분하고 기대에 찬 시선을 보고 잠시 멈춘 뒤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래, 내 말이 맞아. 가끔 나는 고집이 세, 정말로. 아마 쉽게 양보하지 못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마 그게 나를 두렵게 하는 것 같다. 내가 변해야 하고 내 자유의 일부를 잃게 될까봐 그게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 융의 분석. 이 답변에서 우리는 갈등을 봅니다. 그의 페르소나는 처음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만 당신의 질문이 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면, 즉 고집과 자유를 잃는 것, 변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는 미리 준비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솔직함은 거짓된 자신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좋은 신호입니다. 그는 자신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표 덜큐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더 확실한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남자는 성숙한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지만 시간과 어쩌면 당신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역할은 하지 마세요. 당신의 역할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깨어나는 자아를 부드럽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건 완벽한 삶을 약속하는 것보다 저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원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저와 함께 답을 찾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그에게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식보다 진정성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약해질 수 있는 안전한 파트너임을 보여줍니다. 이 대답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속도를 늦추자는 초대입니다. 아마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루고 그냥 함께 살아보면서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와 당신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신중하게 기다릴 이유입니다. 결론, 명확함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된다. 이 리트머스 테스트 질문은 남자말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의 창조적 행위입니다. 이 질문을 함으로써 당신은 청혼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참조자가 됩니다. 어떤 대답을 듣더라도 당신은 이미 승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최고의 선물, 즉 명확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의 가면에 불과한 대답을 듣게 된다면 실망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이 아픔은 당신이 오랜 세월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떠날 기회를 얻게 되고 당신의 자존심과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파트너와의 만남을 위해 당신은 자신에게 충실한 길에 한 걸음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진짜 자신의 대답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황홀감이 아니라 깊고 조용한 행복과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곁에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그 사람의 유대는 더 깊고 신뢰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은 그 사람이 당신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침반은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대문자를 쓸 만큼 사랑을 하나의 길로, 하나의 일로, 두 영혼이 온전함을 향해 함께 떠나는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리킵니다. 융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고대 연금술사들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금, 즉 온전한 인격과 이상적인 결합의 상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마 마테리아, 즉 원초적이고 검은 형태 없는 물질, 혼돈, 불완전함, 그림자와 용기 있게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결혼이란 이미 완성된 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실험실에서 두 연금술사가 함께 손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과 어둠을 다루며 자신들만의 현자의 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작업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질문은 하나의 거울과 같아서 그 남자가 그 안을 들여다볼 때 당신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당신의 모습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거울 속에서 당신은 미래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용감하게 마주보는 두 명의 동등한 동반자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아름답지만 텅 빈 무대 장치를 어깨에 짊어진 채 혼란스러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문을 여는 열쇠, 성숙한 결합으로 가는 문이든 자유로 가는 문이든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그것은 의식적인 왕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